너무 똑똑하고 야무지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에서 가끔은 내가 생각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사는, 나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그건 나한테 생각이라는 걸 해볼 시간과 재료를 충분히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에 무계획으로 퇴사를 했어요. 그냥 드러누워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보고 있으면 너무 멋진 사람이 많아서 하루 종일 질투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가 누워만 있는 게 불안해질 때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매일 책을 읽게 됐고, 그제서야 저한테 생각을 위한 시간과 재료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제가 3년 동안 매일 책을 읽으면서 경험한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은 머릿속이 텅 빈 채로 시간을 보내던 저보다 훨씬 풍부하고 야무진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경험한 첫 번째 변화,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가 알고 있는 개념, 그리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전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나에 대해서든 세상에 대해서든 지금보다 더 깊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생각을 먼저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감정을 깨닫고 내가 몰랐거나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개념을 깨닫고 또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일종의 말보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표현할 거리가 있어야 생각하고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표현 능력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요즘에 한국에서는 개쩐다와 개짜증난다, 이 두 문장이면 일상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맥락도 있고 표정이나 손짓 같은 비언어적 신호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두루뭉술한 단어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소통한다면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그에 맞춰서 뭉툭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입 밖으로 뱉은 개쩐다라는 말이 감탄하는 건지 희망이 보이는 건지 보람찬 건지 나 자신조차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냥 개쩌는 감정일 뿐이죠. 하지만 책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뭉툭하기는커녕 아주 섬세하고 뾰족한 단어와 표현이 끝없이 나옵니다. 평소에 그냥 하나로 퉁치던 여러 가지 감정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도 하죠. 또 내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에 굉장히 복잡한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을 하나하나 그려주기도 하고 내 감정의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벤자민 콩스탕의 아돌프의 사랑에는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남자가 자신이 느끼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 묘사하는 구절이 있어요. 일부만 소개하자면, 때로는 지극히 평범한 감동에 까닭도 없이 섞여드는 미칠 듯한 즐거움, 눈앞에 있으면 기쁨이고 눈앞에 없으면 희망인 그 무엇,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가 지금 놓여있는 경지에 이를 수 없으리라는 자신감. 우리는 연인에게 일상적으로 사랑해라고 말하죠.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인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콩스탕이 묘사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나에게 경이로운지, 얼마나 내 하루를 꽉 채워주는 엄청난 행복인지 사랑이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순간 예전에 나는 깨닫지 못했던 벅찬 감정이 몰려오고 내가 느끼는 사랑은 나한테 더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쌓아가는 표현력,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통해 세세하게 나뉜 감정과 개념들은 점점 내 안에 쌓여서 내가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어줍니다. 저는 이런 재료를 어느 정도 쌓아놓고 나서야 나를 이해하고 세상에 대해 생각이라는 걸 해볼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의 재료가 될 수 있는 표현력을 키워야 한다 라고 하면 막 일부러 어려운 말들만 나오는 책을 읽어야 되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킬링타임용 소설만 읽어도, 혹은 문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자기계발서만 읽어도 아예 책을 읽지 않을 때보다 표현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막 엄청 잘 쓰이지 않은 책이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명료하고 구체적인 표현들이 있거든요. 서둘러 입 밖으로 말을 뱉느라고 충분히 표현을 고민하지 않는 일상의 말과 달리 책에 적힌 표현들은 훨씬 더 긴 고민을 통해서 나오게 되니까요. 물론 그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는 묘미를 느끼고 그걸 통한 내 말보따리의 변화를 더 빨리 보기 위해서는 고전을 포함해서 정말 잘 쓰인 책들을 추천드리기는 해요. 하지만 책을 안 보시던 분들이라면 가벼운 책들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경험한 두 번째 변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에 없이 많이 생각해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의 진로든 인간관계든 연애든 내 삶의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만큼 저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냥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하려고 하면 호구조사 같은 질문이랑 대답밖에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나라는 존재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해도 어디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감이 안 잡힌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책을 보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에 대해서 되게 많은 걸 발견하게 돼요. 책에서는 정말 다양한 인간군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나 동기 같은 걸 설명하는 책들도 있죠. 어떤 책에든 나라는 사람과 똑같은 캐릭터가 있을 수는 없지만 부분을 떼어놓고 보면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소설 속의 주인공의 행동이 너무 막 얄밉고 꼴보기 싫고 막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니까 내가 저렇게 행동한 적이 있는 것 같아. 나한테는 이게 왜 안 돼? 다 하는 거 아닌가? 싶었던 일들이 누군가한테는 막 한참 동안 배우고 노력해도 어려운 일일 때도 있어요. 책 속에 나와 있는 어떤 일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근데 또 어떤 일들은 진짜 내가 100억을 준다고 해도 안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특히 처음 말씀드린 말보따리, 그러니까 내 감정과 생각을 잡아내고 풀어낼 수 있는 표현력이 준비된 상태에서는 책에 나온 감정과 상황에 빗대서 내 감정과 상황을 더 깊숙이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그냥 멍하니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할 때처럼 내가 나한테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세밀한 감정과 생각을 딱 잡아서 멈춰 놓으면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고 또 그만큼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설사 내가 나에 대해서 내린 답변들이 그냥 흘러가더라도 읽는 책이 많아질수록 그 답들이 점점 쌓여서 내 안에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의미 없어 보이는 선들을 여기저기 대충 찍찍 그어놓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가 드러나고 멋진 작품이 되는 그림처럼요. 이런 과정은 한두 권의 책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라는 사람은 정말 오랜 경험과 학습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지금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통해 형성된 존재잖아요. 책 한두 권을 읽고 나에 대한 질문 한두 개를 던져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날 파악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차곡차곡 쌓인 질문과 답, 생각과 고민들이 어떤 윤곽을 드러낼 때 그때부터 더 심도 있게 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꾸준히 읽으면서 경험한 세 번째 변화, 질문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과제나 회사 다닐 때 보고서 같은 거에 그러니까 책을 거의 안 읽을 때도 가끔 어떤 말이든 질문을 써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질문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냥 논문에서 누가 A는 B다 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벤치마킹 하려고 찾은 회사에서 C는 D로 한다 하면 오 그렇군 하고 넘어간 거죠. 아니 A가 B라는데 무슨 질문을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진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질문거리만 써놓고 그랬어요. 책을 읽을 때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저자가 써놓은 그대로 그런갑다 하고 읽었어요. 근데 읽은 책이 늘어나고 접해본 분야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질문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저번에 다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한쪽이 틀린 건가? 이게 새로 나온 건가? 이렇게 이미
접해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먼저 생겼어요. 그런 질문들에 스스로 답해보고 더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본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이 주장의 근거는 뭐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전에 억지로 끄집어냈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답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초에 궁금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심으로 궁금해서 떠올린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찾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책이나 정보를 찾아보기도 했어요. 좀 더 철학적이거나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훨씬 더 깊은 생각과 고민을 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 한 권을 읽어도 이게 그냥 책 한 권이 아니라 그 두세 배는 되는 사고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를 알아가면서 이제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내가 존재하는 우주 같은 것에도 점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스쳐가는 대로 살던 나의 세상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냥 누가 불러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던 때와는 달리 옳든 그르든 나의 주관을 가지고 책이나 유튜브 영상, 뉴스의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금까지 믿거나 생각해왔던 것을 수정하면서 내가 이제 전보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라고 느낀 게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잡생각이나 쓸모없는 고민 같은 것 때문에 생각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나의 삶을 좀 더 풍부한 사색과 호기심으로 채워주는 생각이 많아진 거죠. 저는 질문이라는 게 비판적 사고의 시작인 것 같아요. 진짜 세계 최고의 짱짱석학의 말이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번 더 곱씹어보는 거. 질문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는 거. 그러면서 나의 생각을 만들고 다듬어 나가는 거. 그런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변화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매일 책 읽어야지 이런 다짐이 그냥 작심삼일이었는데요. 그러다 지금처럼 꾸준히 책을 읽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전에 퇴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퇴사의 목적이 그냥 내 몸과 마음 회복하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퇴사하고 뭘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한 1, 2주 지나니까 할 것도 없고 좀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선 뭐라도 하자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넘쳐나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하루에 적어도 8시간 정도는 책을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책 읽는 게 습관이 되고 읽은 책이 늘어나니까 조금씩 제가 변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작은 자영업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일도 회사 다닐 때보다는 나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천직이라든가 내 꿈의 업이라고 느끼는 건 아니에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해서 쉬는 날도 거의 없고 퇴사했을 때만큼 편안하게 앉아서 책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퇴사 전의 저보다 저를 위한 생각과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이 계속해서 건강하기를, 그리고 엄청난 거대한 부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그걸 해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길 바라면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변화하고 그래서 계속 책을 읽고 싶어지는 그런 놀라움을 경험해 보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떤 변화를 이뤄내고 싶을 때 제가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막 시작해서 이 영상만 보신다면 아마 영원히 저를 다시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소개해 드릴 책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3년 동안 매일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첫째, 나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말보따리를 채우게 된다. 둘째, 나를 점점 알아가게 된다. 셋째, 질문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부족하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이런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도 책 한번 읽어볼까? 이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독서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